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브이스쿨입니다. 요즘 들어서 환율이 여러분들 보셨어요? 환율 심상치 않죠?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1310원?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400원대 뭐 얘기도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1500원, 1600원도 충분히 조만간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요.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분위기가 이제 전문가들도 그렇고 어떤 계속적인 자이언트 스텝, 큰 어떤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 단행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 대다수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미국으로 많은 이제 통화들이 강달러 기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통화량들이 많이 갈 수가 없어요. 또한 지금 미국에서도 그런 정책 기조를 기반하는 그 면에서 그 첨단 기술들, 그러니까 각국의 그런 첨단 기술들을 많이 확보를 하려는 움직임이 많죠.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이런 움직임은 계속 될 것으로 보여요. 이런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 첨단 제조 산업 쪽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사실은 지금 중국이 많이 쫓아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 이유는 일단은 그 투발주자들이 엄청난 추격, 특히 중국이 엄청난 추격을 해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어떤 TSMC를 좀 많이 키워서 자국의 어떤 반도체 공급이라든지 그런 반도체 첨단 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건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한국인이 입장에서 삼성전자가 되지 못하고 TSMC를 이제 비호한 것은 그런 역사적인 어떤, 미국은 이제 단편적으로 충동적으로 결정하진 않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인 부분, 그리고 한국의 과거 해왔던 어떤 역사적인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사적인 지금까지 어떤 결정, 그리고 그들이 하는 방향, 이런 걸 보아하고 검토해본 결과, 고려해본 결과가 지금 TSMC를 선택했다는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선택을 받지 못했던 거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결국에는 이제 대만을 선택을 했고, TSMC 쪽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기술 발전을 이룰 것이 원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할 거고, 그러면서 달러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어떤 자국의 그런 유동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흡수를 할 것이 이제 눈에 뻔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서 특히나 이제 한국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코로나 유동성을 많이 풀었고, 또 유동성이 많이 바닥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거품이 형성이 됐어요. 그 거품을 걷어내지도 못하고, 왜냐면 금리 인상을 못하니까 부채나 뭐 이런 게, 부채나 빚투 영끌들이 이제 빚으로 무너지는 것들이, 그리고 이제 어떤 투표로서, 그게 이제 표심으로서, 민심으로서 작용을 할까봐 두려운 나머지 지금까지 모든 정치인들은 그런 결단을 피해왔어요. 그러니까 어디 진영 가리자 어느 정권이든 그래왔어요. 그래서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를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얘기를 별로 이런 경제 분야에 엮어서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어찌됐든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리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특성상 이런 유권자들의 어떤 민심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빚투나 영끌들, 근데 반대로 잘 생각해봐야 돼. 당장 곡소리 나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에게만 눈을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반대로 그런 거를 참고 견디고, 유혹을 참고 견디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노력의 결과물을, 그리고 삶의 보람을 거기서 찾고, 또 이런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게 정상적으로 돌아감으로써 공정함, 이 세상이 그래도 가치가 있구나, 살 수 있는 그런 것, 공정함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민심이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런 민심이 어떻게 보면 절대 다수예요. 한 90% 정도는 대부분 이런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나머지 10%의 어떤 영끌들의 투라든지 본인들이 어떤 한 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정부에서 자꾸 아우성치고 곡소리 내고 막 그러니까 진짜 외면하지 못했던 거에서, 결과적으로 그게 그 사람만 자멸을 하고, 그걸로 인한 자기의 어떤 모험적인 투기, 그런 거에 대한 도박,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일을, 그런 걸 자꾸 공동책임 형식으로 지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정부에서 국민 세금으로 그런 사람들을 살릴 경우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참고 견디고, 그리고 열심히 노동의 가치를 버리면서 그 때를 내려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세금, 왜 내 세금으로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냐.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환율이 급등함으로 인해서 각종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외국과 관련된 일, 특히 달러로 결제를 대부분 할 텐데, 그런 달러가 강달러가 되면은 수출에 유리할 수는 있지만 그게 결국 유리하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수입 물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원재료, 우리나라는 중간재에서 이제 그거를 완제품을 만들어서 그런 걸 판매하는 무역을 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수출 의존도가 그만큼 높은 나라인데, 그런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수입 원자재라든지 각종 원자재를 수입하는데 그 달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런 달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비싸지잖아요. 그 달러로 원자재 값이 비싸지면 비싸게 수출해야 되는데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접근하시면, 일단은 그런 어떤 금리를,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이 지금 금리 인상을 못하고 있는 이유 때문에, 그거를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안 되면은 재정 건전이 악화가 되고, 그럼으로써 수출업체나 지금 수입업자도 마찬가지고 수출업체 굉장히 많은 타격이 입어서, 우리나라가 외화를 결과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출 의존형 국가인데 수출을 못하고, 지난번에도 집안의 가정이 돈을 못 벌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점점 더 돈을 못 벌어오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나마 돼지 저금통에 모아놓던 재산을 쪼개가지고 생활비로 쓰고 있는데, 그 생활비로 쓰고 있는 돼지
정통에 있는 돈의 가치가 더 갈수록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그런 문제 직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환율이 안정적인 여러 가지 한국의 부동산이 과연 오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명분이 있나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잖아요. 하지만 어느 것에도 해당이 되지 않았죠. 뭐였죠? 인구.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베이비붐 세대, 경제발전 한창 이룩하던 베이비붐 세대만큼, 그때 시절만큼 지금 인구 구조가 탄탄하고 생산 가능 인구가 뭐 맞나요? 장래가 촉망되나요? 지금 아니더라도 장래가 촉망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높은가요? 아니에요. 경기 침체면서 수요도 되게 감소하고 앞으로 경제 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뭐였죠? 환율이 안정적인 나라인가요? 아니에요. 환율이 지금 미친듯이 치솟고 있어요. 지금 달러 환율 대비해서 있고, 빨리 금리 인상을 단행해서 환율을 방어시켜야 돼. 지금 그러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부가. 근데 외환보유 요구가 많아서 괜찮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외환보유 요구가 많아서 괜찮다, 그리고 뭐 혼돈, 패닉을 방지하기 위해서 괜찮다는 어떤, 우리나라는 탄탄하다, 괜찮다는 인식을 많이 심어주겠죠. 물론 우리나라보다 더 위험한 나라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에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조금만 더 시야를 넓게 멀리 봤을 때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IMF 올 때 뭐 예고하고 왔나요? 우리 금융위기 올 때 그 예고되고 나요? 갑자기 터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 언제 IMF가 터질 줄 알았어요? 갑자기 발표했잖아요, 언론에서, 정부에서 공동 입장문 내면서. 그렇지, 갑자기 찾아와요. 하지만 그런 전조는 분명히 있는데, 전조를 하나같이 지금까지 모든 어떤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가 닥칠 때 하나같이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괜찮다, 그리고 일단 우선적으로 항상 그런 위기가 찾아오고 위기의 전조들이 하나둘씩 막 심각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연계해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세계 각국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괜찮다, 우리나라는 안심해도 된다, 이런 인기에서 바로 금융위기가 촉발된 거예요. 이런 안일한 생각에서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환율이 굉장히 심상치 않고 앞으로 계속 오를 거고, 그리고 뭐 갑자기 터지진 않더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굉장한 고통을 초래한다는 거는 확실해 보여요. 그래서 금리 인상 계속될 거고 환율은 계속적으로 올 거고, 물론 이제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 쓰는 입장에서야 되게 좋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해외 자녀 미국들 많이 잖아요.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을걸요? 미국 유학 자녀들 유학비 그거 보낼 때 환전 달러로 바꿔서 보낼 거 아니에요. 그 달러 엄청나게 저기 올라가지고 기존에 보내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보내야 될걸요? 달러 유지하려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코 여러분들한테 좋지 않다, 환율이 오른다는 거는 결코 굉장히 안 좋은 신호예요. 그리고 뭐 다음 시간에도 말해, 국가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금융위기, 체계적인 금융위기가 찾아왔을 때 국가 채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왜냐면은 그걸 상환해야 되잖아. 매 정기적으로 계속 상환을 해야 되는데, 원리금과 이자를, 그 상환하는 이자가 달러로 다 보낸단 말이죠. 그리고 그 나라 채무권 국가죠. 그런 어떤 갖고 있는 그런 국가한테 빚을 상환을 할 때 그 나라 화폐로 이제 보통 상환하거나 달러로 상환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그 나라의 가치, 그 나라 통화의 가치의 기준에서 이제 보내고 있는데, 어찌됐든 제가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적으로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국가적으로 지금 위기에서 유리한 국가가 있고요, 불리한, 그러니까 물론 다 결코 이제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뭐 극단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얘기하는 유리함과 불리함은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 대비해서 유리한 국가가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 대비해서 불리한 국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이제 국가 채무, 국가 부채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어쨌든 환율 되게 지금 심각해지고 있고, 환율이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단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는 이미 역전돼 있는 상태고, 미국과, 그리고 앞으로 이런 어떤 미국의 정책 기조, 금리 인상 금융 정책 기조와 우리나라 한국의 금융 봤을 때 금리 이미 역전된 금리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 차이는 더 벌어질 게 없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가 누누이 그래서 부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빚 빨리 청산하세요. 빚 있으면은 일단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부채를, 부동산이든 뭐든 간에 부채가 있으시면요, 일단 부채부터 정리하세요. 일단 부채부터 정리하고 살고 봐야죠. 살고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부채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을 도모하시거나 혹은 이제 출발한다고 생각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